동국대 전 총장 보강 스님이 최근 학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청조근종 훈장을 수상하셨는데요. 뉴스 스튜디오에 보강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청조근종 훈장 수상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청조근종 훈장이라는 것은 공직을 국가 공직을 33년 이상 해야 되고 장관급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종단의 스님으로서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32년 봉직을 했고 또 총장을 하고 해서 이런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30년간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이바지를 하셨고 또 불교학자로서 정도학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토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제가 최초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석사 과정의 졸업생이 제 밑에 한 200여 명, 박사 과정에 한 100여 명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학과는 스님들이 많은데 네. 거기서 같이 공부한 스님들이 전부 우리 종단의 동량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 제18대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대외적인 평가 상승과 또 대형 국책 사업 수주를 하셨고 또 600억 원의 기부금 모금 등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이 비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좀 부처님 덕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국대학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국대학은 2천만 불자들이 걱정하는 대학이고 또 전국의 사찰의 스님들이 전부 늘 염려해주고 걱정하는 대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나로 응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응집한 결과가 이제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대학 가운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빼고는 우리 학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셨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동국대 인권센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 동안에 또 대학원생 권리장정 선포를 이끌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이라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의 인권 조례를 국가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52가지의 법을 각 그 부처에 권고를 해서 법을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총장이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인권센터였습니다. 대학에는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인데 인권 침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지도교수 자유변경제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학생의 지도교수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 재임 기간에 약 160명 정도가 지도교수를 바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나갔어요. 다양한 불교 경전을 또 번역하고 전산화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불교 전산화 사업도 수행을 하셨습니다. 경전의 전산화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는 것을 1997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전부 전산을 하자 해가지고 한글 대장경을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재번역을 하면서 전부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특히 유니코드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 표준화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불전 전산화 공동회장을 한 7년 정도 했고 그러면서 해인사의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된 것을 약 한 350권 정도를
재번역을 하면서 전산을 해서 지금 스마트폰에까지 전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갑오경전까지 우리나라 스님들이 저술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한국불교전서인데 이것을 전부 전산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교학술원에서는 통합대장경이라 해서 반야신경 한글, 한문, 영어까지도 한 화면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동국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동국대 상징인 명진관을 또 근대 문화재로 등록하기도 네. 하셨는데 현 정부의 불교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주로 근대 문화재 분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6년 네. 동안. 그런데 근대 문화재는 50년 이상만 되면 근대 문화재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불교권은 7건 뿐이었고 전부 기독교, 천주교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님들의 인식이 불교는 몇백 년, 뭐 10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네. 몇백 년 된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년 된 거는 더더구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사찰에 권고를 해서 50년 이상 된 것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 전부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총장으로는 퇴임을 하셨지만 여전히 후학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일본 조동정의 종조인 도원 스님의 정법안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95권인데 네. 이것이 세계적인 선의 텍스트로 지금 되고 성철 스님이라든지 서홍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전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고 주석 달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30년 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이 지금 2권까지는 나왔는데 나머지 전부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은 대부분이 인도 중국 편입니다. 네. 우리 것이 별로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것이 350권 700페이지로 그리고 한국불교전서를 비롯해서 근래 우리나라 스님들이 저술한 것이 700페이지로 350권 700권의 한국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최대의 한글 불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국대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과 또 정부와 아울러서 이것을 1년에 70권을 해서 10년 정도 하면은 출판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와 사회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 그런 일들이 다 빛이 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